PCI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릴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김봉서입니다. PCIT는 부모자녀 상호작용 치료라고 해서 Parent Child Interaction Therapy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놀이치료는 질환의 진단을 명확하게 하고 정신병리를 이해하는 면과 아동과 치료적 관계 형성을 촉진하고 일상생활에서 놀이하는 방법을 파악하고 불안에 대한 방어 기제를 파악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아동의 의식을 말로 표현하게 하고 무의식의 상징적 표현을 돕고 그 긴장과 불안을 완화시키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일의 능력을 강화하고 흥미를 도모하게 됩니다. 슐러 아이버그가 PCIT를 창안했는데요. 이분이 놀이치료를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사용했었는데 놀이치료에서 치료의 성공이란 문제 행동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 계획은 이 문제 행동이 계속 감소할 수 있게 치료 계획을 수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치료자가 이 그래프를 빨리빨리 감소하게 노력을 하는데 치료자가 놀이치료를 좋아하고 아동도 놀이치료에 참여하고 있지만 아동의 행동 문제가 줄어들지 않고 아동이 보호자가 아니라 치료자와 결합되는 것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이제 슐러 아이버그의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놀이치료를 교육시키는 이런 것을 생각했는데 부모-자녀 관계가 이미 부정적일 때 긍정적인 놀이치료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고요. 부모 관리를 통해서 아동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아동은 놀이치료를 경험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양육이란 분명한 소통과 확고한 한계를 정하는 이런 이제 부모 훈련을 해야 되겠고 돌봄과 수용이라는 놀이치료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최적의 아동 성과에 필요한 것입니다. 슐러 아이버그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 PCIT를 만들었는데 PCIT는 이제 두 가지 치료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가 CDI고 또 하나가 PDI입니다. 그래서 CDI는 아동 주도 상호작용이라고 해서 그 시간 동안의 놀이를 아동의 주도에 따르는 것입니다. 5가지 해야 될 것과 3가지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치료 부분은 PDI인데 부모 주도 상호작용이란 부모의 환경 제한과 훈육의 일관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인데 중요한 부분은 효과적으로 명령하는 것이고 이것에 따른 복종을 일으키는 거고 만약 복종하지 않으면 타임아웃이라는 기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치료의 첫째 부분인 CDI는 5가지 할 것과 3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5가지 할 것은 앞에 글자를 따서 프라이드라고 합니다. 칭찬, 반영, 모방, 행동묘사, 열정인데 그것은 이제 뒤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고요. 3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이제 질문, 명령, 비난입니다. CDI 동안에 일어나는 사소한 부정적인 행동은 무시하게 돼 있고 부정적 행동 이후에 긍정적 행동을 할 때 빠르게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긍정적 행동이 계속 일어나야 되겠고 만약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이 지속된다면 오늘의 CDI는 중단하게 됩니다. 5가지 할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칭찬인데요. 오른쪽 그림을 먼저 보시면 아동이 엄마한테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고마워. 칭찬을 했죠. 우리가 원하는 칭찬은 선물을 줘서 고마워. 이게 이제 구체적 칭찬인데 구체적 칭찬이란 칭찬받은 이유가 뭐야를 이제 알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고마워, 아주 좋아, 너무 멋져. 역시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무엇을 칭찬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해줌으로써 아동은 칭찬받음으로써의 자존감이 향상되고 그 행동을 더 하려고 하고 부모와 자녀 모두 좋은 기분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반영인데요. 아동이 말한 것을 따라하거나 같은 말을 다른 말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아이는 부모가 내가 노는 것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또 새로운 단어들을 들려줌으로써 어휘가 늘어난 것이기도 하고요. 때때로 아이가 이제 놀다가 질문할 수 있죠. 이럴 때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것도 역시 올바로 듣고 대답하는 반영에 해당합니다. 이럼으로써 아이는 언어도 향상되고 현재의 놀이에 계속 집중하게 됩니다. 모방은 현재 아동이 하고 있는 것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계속 주시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고 아이가 하고 있는 게 역시 엄마도 즐기고 재밌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와 아이 간의 놀이가 계속 재미있어지고 이것이 계속 더 진행되고 엄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이렇게 놀 수 있다는 걸 가르치게 됩니다. 4번째는 묘사입니다. 아동의 행동을 묘사하는 거라서 행동 동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동이 계속 주도적으로 놀이를 하는 것을 이제 유지시키고 있고 엄마가 관심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아동의 행동을 계속 인정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또 그런 어휘를 늘리는 것에도 좋은 방법입니다. 5번째로 이제 열정인데요. 열정은 이 과정을 재밌게 열심히 참여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 엄마가 보다 흥미있는 긍정적으로 대하는 이런 것들이 다 열정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의 따뜻함을 표현하게 되고요. 이 시간이 더욱더 재미있게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5가지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고요. 피해야 될 것은 이제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명령인데, 명령을 통해서 이 놀이 시간의 주도를 부모가 가져가게 되는 거죠. 당연히 주도권을 뺏기면 재미도 없게 되고, 그 과정에서 주도를 뺏기지 않으려고 충돌도 일어날 수 있는데, 명령이 저 2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 라는 이제 직접 명령도 있고, 우리 뭐뭐 할까? 간접 명령입니다. 이런 2가지 직접 명령과 간접 명령이 모두 주도를 뺏게 돼서 놀이를 중단시킵니다. 두 번째 이제 질문인데요. 놀다 보면 엄마가 궁금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게 뭐지? 이렇게 해서 하는 순간 엄마가 주도권을 갖게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질문은 뭐뭐 하지 않을래? 형태는 질문이지만 사실은 명령인 거죠. 그것도 역시 주도를 뺏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엄마가 듣지 않고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 이걸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말의 끝을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예를 보여드렸는데 탑을 쌓고 있어 라고 했으면 묘사인데 우리가 탑을 쌓고 있지? 하고 올리면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끝을 낮추는 연습을 자꾸 하는 게 우리가 CDI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난과 비꼼은 부정적인 행동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아동 자존감을 낮추고 부모가 화가 났다는 걸 표현하게 됩니다. 아동에게 부정적인 사회적 행동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다지 현명하지 않아.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은 결국 비난이고 비꼼이 됩니까? 이런 것들을 다 피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CDI 과정에서 아동은 내내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행동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사소한 행동은 무시하라는 거죠. 무시하는 방법은 놀다가 다른 곳을 보거나 표현을 멈추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과 아까가 달라진 이유가 뭘까? 아동이 차이를 느끼게 하라는 거고요. 이러다가 아동이 좋은 행동을 하면 빨리 관심을 보여주는 거죠. 아이가 계속 의자를 흔들고 있어서 엄마가 그거를 멈추게 한다 그러면 그 행동을 묘사하지 않는 거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다가 멈추면 얌전히 앉아 있어서 좋아. 이런 이제 구체적 칭찬을 하면 아, 요게 내가 칭찬받을 거구나. 아까 그거는 아니었구나를 구분하게 됩니다. 놀이 중단은 아동의 행동이 공격적이고 파괴적일 때 일어나게 됩니다. 너가 나를 때려서 오늘의 시간은 끝났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만 끝나는 거죠. 내일 우린 다시 놀 거야.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오늘을 끝내시면 됩니다. PCIT의 2번째 치료 부분은 PDI입니다. 부모주도 상호작용인데 불복종과 부적절한 행동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적절한 행동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지시하고 조용하고 예측 가능한 반응으로 일관되게 추적하는 것입니다. 치료 시간은 CDI가 진행되는 과정에 우리가 이제 5가지 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측정하는 것은 칭찬, 반영, 행동 묘사입니다. 이 3가지가 각각 10개 이상 일어나고 피해야 될 3가지 질문, 명령, 비난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때 CDI를 우리가 완수한 것입니다. CDI가 완수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PDI로 넘어가는데 PDI가 진행 중이었다가 치료자가 엄마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떤 명령을 주세요. 그때 우리는 이제 CDI에서 PDI로 전환하는 거고요. 명령을 내렸을 때 아이가 제대로 들었으면 엄마 말을 들어줘서 고마워. 이런 이제 구체적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명령을 내렸는데 말을 듣지 않는 우리가 5초의 꾸물거림이라고 합니다. 5초 이상을 꾸물거리면 의자 경고를 하게 됩니다. 엄마 말을 듣지 않으면 타임아웃 의자에 가야 돼. 그러고 명령을 들으면 그때는 이제 복종이 일어나서 구체적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의자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고 꾸물거려. 그러면 이제 타임아웃 의자에 데리고 갑니다. 타임아웃 의자에서 얌전히 있으면 돌아오게 되는데 만약 가만히 있지 않고 이탈하게 되면 이제 타임아웃 방에 간다라는 경고를 하게 되고 여기서도 또 이탈을 하게 되면 타임아웃 방을 가서 이제 행동 조절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타임아웃 방에서 잘 머물고 있으면 타임아웃 의자로 오고 타임아웃 의자에 잘 머물고 있으면 다시 과제로 돌아오는데 이 과정에서 돌아올 때는 아까 처음의 명령 또 의자 경고 후에 명령을 복종했을 때는 구체적 칭찬을 하지만 타임아웃 의자 더 나아가서 타임아웃 방까지 갔다 와서 과제에 돌아왔을 때는 구체적이지 않은 칭찬 됐어 좋아 이런 정도로 하고 이 과정이 끝나고 그 다음으로 이제 2번째 PDI 명령 수행을 하게 됩니다. PDI에서 효과적 명령이란 이제 직접 명령을 하셔야 됩니다. 앉을까가 아니라 앉아 이렇게 명확하게 내리셔야 되고요. 긍정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해야 할 것을 지시해야 되는데 뛰지 마가 아니라 엄마 옆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한 번에 하나씩 주셔야 됩니다. 명확해야 된다는 건 묘하지 않게 얌전히 있어. 이 얌전히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엄마 옆에 붙어 있어. 뭐 이런 식의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써야 되는 거고 아이의 발달 수준에 맞는 어휘를 써야 됩니다.
목소리는 실내 목소리를 쓰시라는 겁니다. 큰 소리를 하면 아이가 흥분하고 더 말을 안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조용한 목소리를 쓰시라는 겁니다. PDA에서 명령을 주는 것은 명령을 잘 듣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아이랑 같이 레고를 하고 있다고 보면 엄마는 노란 블록이 필요하네. 노란 블록을 줘. 이게 이제 명령 전에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그래서 달라고 하는구나. 들어야지. 이런 방법이 되고 노란 블록을 줘. 해서 아이가 들었어. 그래서 끼우고 나선 노란 블록을 여기다 끼면 좋을 것 같았어. 뭐 이런 표현을 하면 아이는 엄마한테 준 게 엄마가 괜한 명령을 한 게 아니라 어떤 필요가 있었구나를 이해하고 들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또한 필요할 때만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필요도 없는데 명령하는 건 아니고 레고를 하고 있으면서 저기 있는 모자 갖다 줘. 이건 좀 생뚱맞죠. 그럼 아이도 이 명령을 들어야 될지 이 판단이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PDI 과정에선 저희가 그 상황에 맞게 명령을 하지만 엄마도 집에서 이제 그렇게 하시라는 거고요. 불복종이라는 것은 명령이 끝나고 나서 꾸물거림이 5초 있으면 우리는 불복종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딴짓하고 못 들은 척하고 그렇게 5초가 지났으면 우린 불복종으로 간주하고 그 다음 과정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복종을 했으면 엄마 말을 들어줘서 고마워. 이런 것이 이제 구체적 칭찬을 함으로써 이렇게 엄마 말을 들으니까 좋은 일이 벌어지는구나. 를 이제 알게 하는 거고요. 첫 불복종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타임아웃 의자 경고를 하게 됩니다. 엄마 말을 듣지 않으면 타임아웃 의자에 가게 될 거야. 그렇게 해서 아이가 말을 들으면 이제 그때는 바로 구체적 칭찬을 하시고요. 타임아웃 의자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 불복종 때는 너는 엄마 말을 듣지 않아서 타임 의자에 가야 돼. 하고 아이를 딱 잡고 안전하게요. 왜냐하면 아이는 안 가겠다고 하다 보면 엄마랑 서로 몸싸움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아이를 아주 뭐 아플 정도는 아니지만 함부로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는 잡아서 의자에 데리고 가고요. 의자에 앉아있는데 아이는 이제 놀고 싶죠. 그럼 자꾸 의자에서 빠져나오려고 하게 됩니다. 의자에서 이탈하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불복종이라고 보고 타임아웃 의자에 얌전히 앉아있지 않으면 타임아웃 방에 가게 될 거야. 이런 타임아웃 방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탈을 하면 타임아웃 방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그 과정이 이제 사실 꽤 힘듭니다. 그럴 때 저희는 이제 모니터를 양쪽에 갖고 있으니까 엄마도 보고 아이도 보면서 타임아웃 방에 가 있는 아이가 안전하게 있는지 보면서 힘든 엄마를 계속 지지해주면서 엄마가 계속 이 과정을 견딜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시간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예전에 진행했던 아이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PCI 놀이방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기 앉아 있고요. 여기가 이제 일방향 거울을 통해서 엄마와 아이가 있는 걸 보게 되고 여기 있는 모니터는 이쪽 이제 타임아웃 방에 가 있을 때 아동을 보기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타임아웃 의자는 장난감하고는 떨어져서 재미없고 지루한 이런 이제 장소가 됩니다. CDI 동안에는 타임아웃 의자와 타임아웃 방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모른 채로 지나가게 될 거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타임아웃 의자도 도입하고 타임아웃 방도 설명하게 됩니다. 타임아웃이란 아동 행동을 조절하기 위해서 재밌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닌 재미없고 그것을 견뎌야 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의자와 방을 사용하게 됩니다. 의자는 재밌는 걸 볼 수는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는 없죠. 타임아웃 의자에서 가고 싶어서 몸을 흔들고 이런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반 이상이 의자로부터 빠져나온 걸 이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타임아웃 방 경고를 하고 타임아웃 방으로 가게 됩니다. 타임아웃 방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는 요쯤에 서 있게 됩니다.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를 들을 수는 있지만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죠. 타임아웃 방에 가서 아이가 얌전해지면 이제 데리고 나와서 타임아웃 의자로 가고 타임아웃 의자에서 얌전히 있으면 다시 불복종했던 명령으로 돌아가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 몇 가지는 제가 진행했던 아동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비디오는 이제 치료 전에 엄마가 아이랑 어떻게 노나를 본 것입니다. 음향 상태가 아주 좋지는 않지만 이걸 보시면은 엄마가 처음에 뭐뭐니? 뭐 이런 질문한 게 있고 아동이 노는 걸 갖고 에이 이렇게 낮춰 말하는 게 있고 또 그 다음에 질문이 나옵니다. 이 엄마는 지금 아이랑 놀면서 아동이 노래하는 것에 제대로 집중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이제 엄마의 이런 모습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를 이제 생각하고 다음 시간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 같은 경우는 자꾸 말꼬리를 낮추라고 하는 거죠. 너 뭐 하는 거니?가 아니라 뭐 하는 거지? 자꾸 낮추라고 우리가 하고요. 아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을 따라하는 그게 이제 반영입니다. 이런 것들을 CDI 동안에 하는 걸 보고 또 그 시간에 CDI 과정에서 자꾸 하게 우리가 훈련시키죠. 두 번째 비디오를 보겠습니다. 어머니 하원이한테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하원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반영 잘하셨습니다. 네. 지금 반영 잘하셨습니다. 네. 이 처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CDI 시작을 알리는 이제 말을 제가 해서 엄마가 시작을 했고요. 엄마가 아동의 말을 따라하는 반영을 하셨고, 아까 엄마 보면 뭐뭐 했어 하고 대단히 연속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체 칭찬을 하신 거죠. 다음 이제 세 번째 비디오 보겠습니다. 하원이가 갖고 놀고 있는 저 자동차 블럭을 달라고 명령하십시오. 엄마가 다시 이제 말씀하십시오. 하원아, 자동차 블럭을 엄마한테 주지 않으면 타임 의자에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시를 복종하지 않았고요. 아이한테 하원이는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이제 타임 의자에 가야 돼 하고 잡고서 타임 의자로 데리고 가십시오. 아이를 딱 껴안고 데리고 가십시오. 지금 아이한테 이제 명령을 내렸는데 엄마가 얘기하는 거를 안 들었죠. 불복종에 대한 의자 경고를 했고 의자 경고에 또 5초의 꾸물거림이 있어서 타임아웃 의자를 가도록 했는데 이때 보면 이제 처음에 아이를 좀 이렇게 멀리 잡았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으면 또 상처 날 수 있기 때문에 꽉 잡아주는 게 필요하고 대개는 이제 뒤에서 살짝 안으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면 타임아웃 의자로 데리고 와서 앉히고 나서 타임아웃 의자에 얌전히 앉아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아이가 얌전하게 있고 우리가 필요한 시간이 되면 가서 엄마 말을 들을 준비가 됐니? 그래서 이제 됐다고 하면 이제 돌아와서 명령을 하는 거죠. 비구체적인 인정을 해줌으로써 하나가 끝났고 그렇게 다시 또 CDI로 전환되고 CDI로 놀다가 또 적당한 시간이 되면 제가 이제 두 번째 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이제 복종을 배우게 됩니다. CDI를 통해서 엄마랑 관계가 좋아진 상태에서 이제 엄마 말을 올바르게 들을 줄 알면 둘의 사이는 이제 굉장히 좋아지고 그 과정은 이제 계속 진행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치료 과정의 모습인 거고 사실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숙제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시간이라고 해서 집에서 5분 동안 요 CDI 과정에서 했던 것처럼 아동 주도하에 놀게 이 숙제를 열심히 한 엄마는 CDI 과정을 보다 잘 완수합니다. 한 아이를 졸업시킬 때까지는 6개월 걸리는데 제가 해보니까 요게 잘 안 되는 분들은 CDI만으로도 한 6개월 가더라고요. 그래서 CDI가 숙제를 통해서 잘 완수됐으면 빨리 끝날 수 있고 또 CDI 더하기 PDI 숙제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CDI를 잘한 분들은 PDI 숙제도 보다 원활하게 잘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를 이제 더 좋은 상태로 만드는 거고요. PCIT 이 치료는 굉장히 근거 기반이 높은 치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꽤 많은 분들이 배워서 치료자로 활동 중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간단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